우리가 지금 안첼로티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단 말이에요. 네. 왜 안첼로티가 그 사람이 우려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팀 상황도 지금 손볼 곳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우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쭉 볼 텐데 레알 마드리드 역시 저희에게 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메일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정확히는 본인이 커뮤니티에 쓰신 칼럼 글에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이거 내가 쓴 거다. 네, 그 커뮤니티의 닉네임이 이 다시라고 하나요? 이 막대기 달려 있는 거. 하이픈. 다시. 다시로 맞지 않나요? 6-5번 버스 이런 거. 012 다시 2133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네. 다시 레알 마드리드 다시 이렇게 나와 계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하고 레알 마드리드 띡 이렇게. 하이픈? 네네네. 그렇게 닉네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하게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단 시즌 결과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라리가 2위였죠. 25승 9무 4패 67득점 28실점 아틀레티코하고의 승점차 2점 차로 2위를 차지한 올 시즌입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는 4강에 올랐고요. 코파델레이는 32강에서 1인 탈락, 수페르코파 대 에스파냐는 4강의 성적으로 이 올 시즌을 마무리한 아쉽게도 무관을 하게 된 레알 마드리드가 됐습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했다라는 점에서는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만 결국 축구는 결과로 말한다고 봤을 때 아무것도 들어올리지 못한 것은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들을 이제 결산을 통해서 또 이 하이픈 레알 마드리드님 덕분에 다룰 수 있게 됐는데 이 시즌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부진의 이유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코로나 여파로 영입 시즌을 보냈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는 매각을 통해서 현찰을 빨리 확보하려고 했고 그거는 이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의 어떤 리모델링 작업도 있겠지만 일단은 난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은 여전히 먹이사슬 최상단에 있는 팀이라고 봐요. 이제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팀이 있을 수도 있죠. 맨체스터 시티나 파리 생제르맹이나. 근데 여전히 본인들이 쌓아왔던 유럽 축구사의 본인들의 위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난 1번이 레알 마드리드야. 그거 그런 얘기 하잖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야구의 뉴욕 양키스 그리고 축구의 레알 마드리드 어디가 더 이렇게 위력적이고 유명할까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종목의 특이성 때문에 축구의 레알 마드리드가 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야구를 하는 나라보다는 축구를 하는 나라가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레알 마드리드가 대단한 이 위상을 가지고 있는 클럽임에도 불구하고 영입을 하지 않았다는 건 여기도 코로나로 재정적인 직격탄을 세게 맞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올 시즌은 이 전력 보강이 결국 열악했다. 없었다고 지금 봐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고 대신에 이제 떠난 선수들이 있었죠. 하키미, 하메스, 레길론, 베일, 세바요스, 웨데고르 등 숫자 자체로도 떠난 선수가 어쨌든 수적으로 꽤 있었던 시즌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단이 굉장히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스쿼드가 쓸 선수가 많이 없었어요. 특히나 중앙 쪽에서는 나이 든 선수들이 주로 배치되어 있는 이 크카모 그 중미 쪽이 발베르데라는 좋은 선수가 부상이나 코로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얇아져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쓸만한 선수들을 죄 다시 임대를 보내놨잖아. 그게 웨데고르가 됐든 세바요스가 됐든 이들이 레알 마드리드에 있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활약을 펼칠지는 좀 미지수긴 합니다만 특히나 웨데고르가 좀 그렇지. 그렇죠. 임대 복귀를 시켜서 어느 정도 좀 쓸 것을 암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쓰지 않았고 그리고 중반기 때 아스날로 이제 임대를 보냈잖아요. 이 선택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레알 팬분들이 좀 아쉬워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단이 빠이빠이 했을 때 이야기 영상을 올렸지만 레알 마드리드 팬들 중에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지단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가냐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또 꽤 많은 다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도 당연히 왜냐면 팬들마다 당연히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코로나 여파로 영입 시즌이 됐다는 거 이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역시나 지단 임기 2기가 이제 종료가 됐다는 거죠. 팀이 올 시즌 부상으로 초토화되었지만 그래도 지단은 고군분투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어쨌든 이 팀과 이 감독이 가지는 저력이니까. 그렇죠. 결국 2위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올 시즌은 포메이션의 폭이 참 넓었죠. 지단이 이제 3백까지 종종 쓸 정도로 포메이션을 다양하게 운용하는 모습들도 보여줬는데 큰 경기에서의 성적이 올 시즌 꽤 좋았습니다. 영주형 표현으로 따진다면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승부처에서 강하다. 딱 그 느낌이었어요. 효율적으로 힘을 딱 썼다는 느낌인데 바르셀로나 상대 일단 2승을 거뒀죠. 아틀레티코 상대로 1승 1무 또 세비야 상대 그 껄끄럽다는 세비야 상대로도 1승 1무의 성적을 내면서 강팀전에는 만족스러운 성적을 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도 완전 코너로 몰렸다가 결국엔 4강까지 가는 모습은 어쨌든 지단과 레알 마드리드의
저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하지만 의외 팀한테 덜미를 좀 잡혔던 것 있었죠. 이거는 어느 정도 마이너스 요소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팬들이 아쉬워하는 건 아까 얘기드린 본인이 외대고리를 복귀시켰지만 재임대를 시킨 것 그리고 첼시전에 이 전술은 패착이었죠. 비니시우스의 윙백 기록. 이거 실수야. 이거는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 빡빡이들은 왜 중요한 순간에 명장병 도지냐고. 네. 그냥 하던 대로 했으면 그래도 첼시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지만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지단이 올 시즌 정말 전술가적인 면모를 다양한 전술을 쓰면서 펼쳐 보이긴 했지만 그 전술들 중에서는 그 경기에 그 전술이 패착이 된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있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평가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고 이 아자르가 항상 아쉽고 아자르가 좀 부진도 하고 부상도 하고 늘 뉴스가 안 좋잖아요.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 얘기하면서 아자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지단이 그때그때마다 아자르를 좀 옹호하는 듯한 커버해주는 듯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 하이픈 레알 마드리드님은 약간 아쉬웠다. 이거는 나는 그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저렇게까지 커버를 하지?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되지 않나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다고 보고 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근데 또 감독 입장에서는 막상 이 직접 현장을 가보면 K리그와 해외 축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어떤 분위기가 다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보면 선수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거나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봐요. 아자르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물어보는 게 기자들의 일이고 근데 그죠? 거기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아쉽다라고 얘기하면 선수들 어떤 이 분위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커버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래서 기자도 할 말을 한 거고 지단 감독도 할 말을 한 거고 여기서 욕을 먹어야 될 것은 아자르다. 그렇죠. 부상당한 걸로 저는 웬만하면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기 관리가 안 된 선수들은 거기에 대해서 커버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 팬 입장에서는 어떻게 옹호를 해주겠어? 좀 과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열심히 트레이닝하고 막 그러는데 계속 부상에 시달리면 팬들도 좀 아쉽다. 야,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지만 막 비판과 비난을 많이 하기는 어려운데 이 아자르는 이거 먹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이해를 다 해주기가 어려워. 선을 넘은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역시나 중요한 거 의료진과 트레이너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일단 올 시즌 무려 전체 스쿼드에서 60번의 부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리버풀 입장에서도 이 팀은 우리보다 과했다, 좀 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팀이죠. 그러니까 리버풀은 굵직굵직한 부상들이 시즌을 괴롭혔다고 한다면 반다이크라거나 또 특정 지역, 특정 포지션에 확실하게 데미지를 입혔다면 여긴 전방위적이야.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습니다. 한 타이밍에 우르르 부상을 당하죠. 그럼 그때 진짜 너무 어려워 막 이러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그래 다 돌아온다.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약간 번갈아 가면서 약간 임무교대 한 다음에 딱 하고 돌아왔어. 그럼 나도 쉽게 이런 느낌으로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로 부상을 당했어요. 어이없죠. 어이없는 시즌이었고 이 의료그룹인 사니타스 스페인 쪽에서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물망이 있는 그러니까 나는 좀 신망이 있는 명망이 좋은 뭐 이런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의료그룹인 사니타스가 결국 뭔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어쨌든 부상이 많은 건 의료진 탓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피지컬 코치 듀퐁에 대해서도 비판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듀퐁. 듀퐁 같네요. 듀퐁이라고도 표기할 수 있고 듀퐁이라고도 표기할 수 있어요. 우리 왜 저기 라이터 브랜드 있잖아. 듀퐁 하는 거. 저 라이터를 잘 몰라요. 나는 알겠어요. 근데 듀퐁이라는 브랜드는 들어본 적 없나요? 듀퐁 셔츠도 있고 그렇잖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 그 편의점 알바했을 때 빅이라고 적혀진 그 라이터, 빅 라이터 있죠. 그건 알아요. 그리고 그 이제 가끔 노트북 같은 거 그 메탈 노트북 얼룩지면은 라이터 기름으로 해가지고 닦으면 되게 잘 지워지거든요. 라이터 기름 정도는 다 알고 있죠. 그냥 그런 정도. 라이터 기름을 아는 게 지퍼 라이터 같은데 이제 기름 들어가잖아. 그게 더 필요하죠 사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자기 분야만 잘 알면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피지컬 코치 듀퐁에 대해서도 비판이 좀 많은데 아무래도 이 사니타스의 계약 기간이 올해 6월까지라고 이미 한 4월, 3월부터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대로 끝일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러다가 또 페레즈가 재계약을 했던 전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레알 마드리드의 의료진 그리고 이 피지컬 코치 지속적으로 비판이 있는데 불안한 부분이 있다. 다행히 이제 기존 피지컬 코치가 돌아온다는 얘기가 지금 있으니까 좀 어떻게 판도가 바뀔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선수들의 평가 부문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루투아의 경우는 역시나 입지가 확고했죠. 최고의 선방 능력을 2시즌 연속으로 보여주면서 일단 맹활약을 했었고 풀백 자리를 이제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카르발이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팀 내 최다 부상 1위를 찍었어요. 난 이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거취를 선택을 해야 되나.
카르발은 월클 풀백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었다고 본다는 건 이 사람의 기량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부상을 많이 당해요. 나올 때마다 올 시즌도 잘했죠. 그래. 근데 올 시즌 전체 이 출전 시간 1100분이에요. 너무 적어. 너무 적어요. 이거는 이렇게 주전으로 안고 갈 수 없는 자원이라고 봐요. 바스케스가 없었다면 정말 그래.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바스케스가 좋은 활약을 하면서 공수 양면으로 카르발의 빈자리를 훌륭하게 대체를 해줬고요. 가려진 존재감의 선수가 있죠. 오드리우솔라. 기량 미달입니다. 이제는 정말 입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야 되겠고, 왼쪽 풀백은 맨디에 대한 팀의 의존도는 어쨌든 큰 시즌이긴 했었죠. 왜냐하면 맨디가 수비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공격적으로 공헌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중요한 순간에 뜬금없는 중거리가 나온다거나 이런 건 있었는데 네. 난 페르랑 맨디도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봤었던 가장 최근의 풀백, 물론 이번 시즌의 활약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마르셀로. 근데 좋았던 시절의 마르셀로를 생각해본다면 성에 안 차거든. 그럼요, 성에 안 차죠. 맨디가 성에 안 차요. 왜냐면 마르셀로가 보여줬던 공격 영향력하고는 완전 극성 반대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터치가 사실 맨디는 좀 투박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터치가 투박한 상황에서 크로스가 잘 올라갈 일도 드물 뿐더러 스탯을 보면 도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페르랑 맨디가 이 부상 빈도가 좀 많았던 마르셀로, 그리고 뭐 이렇게 기량 저하도 겹쳤고, 그래서 왼쪽 풀백의 어떤 의존도를 페르랑 맨디에게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긴 했지만 결국 맨디가 나왔을 때 활약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올 만한 시즌이었다. 그리고 나는 수비적으로 봤을 때도 맨디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럼 극강의 최강의 수비력을 자랑하는 풀백이냐, 그것까지도 아니야. 그렇죠. 공격력을 상회할 만한 수비력을 가진 풀백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런 면에서 이쪽도 나는 결과적으로는 손을 좀 봐야 되는 포지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다행히 이제 시즌 막바지에 유망주 미겔이 훌륭하게 대체를 해주면서 왼쪽 자리는 조금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고, 마르셀로는 기량 저하가 좀 심각했죠. 많이 안 좋아요. 약팀을 상대할 때 백스리의 일원으로 나왔을 때는 괜찮았다 한들 결국 이것도 약팀 상대에만 한정이 됐기 때문에 세월이 무상하지. 정말 세월이 무상합니다. 센터백으로 넘어가 보면 바라는 올 시즌 정말 굳건하게 바란 좋아요. 했었죠. 네. 이 밀리탕하고 호흡을 맞춘 게, 물론 이제 이 둘 간의 호흡이 좀 안 맞는다는 평가를 팬분들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둘이 그냥 같이 나온 경기가 사실 표본이 좀 적기도 했었어요. 좀 적은 부분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밀리탕 나초가 나왔을 때 좋았던 그림이지 기억이 좀 나는 경우가 있으나 어쨌든 그건 그거고, 바라는 뭐 최강의 센터백 중에 한 명이다 여전히. 그리고 막판에 이제 코로나라든지 부상 때문에 제외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기간 동안 나초는 올 시즌 진짜 팀이 필요할 때 그때 알맞은 역할들을 훌륭하게 수행했었죠. 그러니까 뭐 나초랑 난 루카스 바스케스 같은 선수들은 이런 스타 군단일수록 꼭 스쿼드에 포함시켜놔야 되는 선수라고 봅니다. 언제든 박수받을 만한 선수다. 그리고 라모스까지 이제 후반기에 부상으로 빠져있는 동안 나초가 그 자리를 잘 메워줬고, 밀리탕도 후반기 들어서 폼이 올라왔어요. 그래. 와, 잘할 때 보니까 밀리탕은 진짜 그때 표현했던 것처럼 중요한 순간에 영웅이 나타난다. 그래서 잘할 때 잘하더라고. 위기를 그래서 잘 극복을 했었죠. 공중볼 따내는 거 보니까 환상적이야. 근데 문제는 이제 라모스인데, 중반 이후로 부상이 좀 많아졌을 뿐더러 이 하이픈 레알 마드리드님은 재계약 시기를 앞두고 이번에도 약간 언론 플레이가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아쉽게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의 생각과 팬들과 선수와의 생각이 서로 간에 약간씩 다 상이한 것 같아요. 나는 팬들은 라모스에 대한 리스펙트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라모스도 내가 이 정도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한 게 있는데 나에게는 더 보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레알 마드리드 구단 입장에서는 아니 당장 부상이 이렇게 많은데 단기로 좀 가자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들은 또 보장받고 싶어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난 누구를 막 비판을 하기 어려운 것 같아. 그렇죠. 일단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봐야 할 것 같은데, 팬들의 공통적인 바람은 일단 빠르게 결론이 좀 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가는 게 확정적이라면 빠르게 정리가 돼야 또 누군가를 데려오든지 뭐든지 할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맨시티 쪽이랑 라모스랑 또 링크가 좀 있던데. 그래서 결론이 일단 좀 빠르게 나는 게 가장 최선의 방향이지 않을까 싶고, 이 미드필드로 넘어가 보면 크카모는 말할 게 없죠. 일단 모드리치 3,700분 뛰었고요. 대단하다. 나오는 동안 공수양면의 활약이 너무 뛰어났습니다. 드리블, 터치, 슈팅, 뭐 패스, 누구 하나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기량을 보유한 선수고, 재계약했고 카세미로가 4,000분을 뛰었어요. 진짜? 와, 뭐 골키퍼예요? 그리고 공격적인 관여도가 매우 훌륭했던 시즌이었죠. 그래서 카세미로, 모드리치, 그리고 부상이 아무리 3번 있었다 한들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토니 크루스까지 3명의 기량은 정말 훌륭했다. 여기에 발베르데는 부상 4번 그리고 코로나까지 감염이 되면서 아무래도 뭔가 모드리치의 어떤 빈자리가 나왔을 때, 혹은 모드리치를 대체해줘야 될 때 몸 상태의 변수가 좀 있긴 했습니다. 이게 아쉬웠죠. 발베르데가 이런 이슈가 없었다고 하면 미드필더 운용하는데 조금 더 숨통이 튀었을 거야.
근데 그래도 발베르데가 주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 여전히 모드리치의 존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도 모드리치가 계속 주전 자리를 지키고 약간 발베르데는 백업 필요할 때 좀 돌려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돌려주지를 못했잖아. 그렇죠. 그래도 발베르데가 나오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건 기동력. 그리고 안첼로티가 부임하게 되면 저는 다른 선수를 떠나서 발베르데가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원의 기동성에서 발베르데가 요긴하게 쓰일 뿐더러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많아질 것도 같습니다. 안첼로티가 그 측면에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좁혀서 쓰는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 발베르데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그리고 플레이메이커 한 명을 안첼로티가 정말 굳건하게 둘 텐데 그 선수가 차지하지 못하는 수비 커버 범위를 누군가 기동력으로 한명 메워줘야 되거든요. 그걸 발베르데가 좀 앞으로 많이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팬들이 여기서 아쉽다고 평가할 선수는 역시나 이스코가 되겠죠. 체중이 좀 불어났고 폼도 떨어졌고 이스코는 이제 좀 안녕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지단을 이제 뒷담했다는 얘기까지도 약간 들려와서 자금이 있었잖아요. 아쉬움이 있었던 시즌이었습니다. 윙어에 대해서는 역시나 좀 할 말이 많죠. 비니시우스는 브라질 때 이 선수가 이제 물망에 올랐을 때만 해도 결정력이 장점이라 했었는데 결국 레알에 오고서는 그 장점이었던 골 결정력은 실종됐다고 봐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요한 순간에 골대 앞에서 보면 패급이죠. 근데 뜬금없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토니 크로스의 롱킥을 받아먹는 이런 거는 중요한 순간에 골이 터졌었어요. 그게 리버풀전이었죠. 그래서 이 선수는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레알에서의 커리어론 마무리가 유독 아쉬웠던 선수다. 상황 판단력은 조금 더 키워야 된다. 어떤 부분에서 이 선수가 장점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쉽다. 그렇죠. 왜냐면 그게 팀이 레알 마드리드라서 그래요. 슈팅할 때 보면 그 영주 형이 얘기를 해요. 제대로 맞으면 홈런이고 잘못 맞으면 소녀슛이다. 2개밖에 없다. 딱 그 느낌. 비니시우스도 정말 다 좋은데 이 마무리. 딱 하나 이 마무리만 일단 좀 극복한다면 스텝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센시오는 시즌 48경기를 뛰어서 7골과 2개 도움. 아센시오는 좀 아쉽죠. 아센시오도. 스텝만보다도 아쉽죠. 근데 조커로 나왔을 때 그냥 반짝반짝 활약을 종종 했던 기억이 있었고요. 호드리고는 좋은 슈팅력을 보이면서 오히려 이들에 비해서는 마무리에서는 조금 가능성을 보인 시즌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아자르는 뭐 얘기할 게 있을까요? 올해 워스트. 카르바알과 함께 팀 내 최다 부상 1위 타이를 이루게 됐고 드리블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볼을 운반하는 게 안 되니까 자꾸 본인이 판단을 할 때 백패스만 나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제가 봤을 때 자기는 남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매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첼시전에 경기 끝나고 뭐 이렇게 웃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앞뒤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긴 해야 됩니다만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거거든. 지금 본인의 상황을 생각하면 들어가서 하면 돼. 그러니까 카메라에 안 잡히면 별일이 아니에요. 뭐 사람들 간의 사이라는 게 그렇잖아. 근데 상황을 봤을 때 본인이 이런 거는 좀 조심을 더 해야지. 아자르도 본인이 좀 실수했다고 생각했는지 이후에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때 팬들의 마음에 조금 더 상처를 혹은 실망을 크게 입히지 않았나. 지금 순화해서 상처와 실망이라고 그러지만 욕박혀요. 진짜 쌍욕 나오니까. 당연하지. 왜냐면 그런 장면 보죠. 앞뒤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한 거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일단 감정이 오를 수밖에 당연하죠. 없고 이 최전방 공격수 역시나 벤제마는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다고 봐야겠네요. 뭐 이 선수의 필드 바깥에서의 모습을 배제하고 본다면 축신, 황제마, 슈팅, 연계, 헤더, 움직임, 위치 선정 존나 모두 대단한 선수입니다. 정말 모두 완벽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스트라이커. 시즌 스탯은 46경기 30골과 9개도 나이까지 생각하면 대단한 일이고 87년생이야. 저는 벤제마한테 대단했던 게 올 시즌 중간중간에 그래도 부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부상 당해도 바로 돌아왔고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중요하게 빡빡 골 박아넣었어. 폼이 일정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대단한 시즌이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선수평가를 쭉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쳐야 되는 부분, 보강해야 되는 부분, 바꿔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안첼로티가 지금 들어와서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느냐가 다음 시즌 그리고 길게 봤을 때 라울 곤잘레스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업 마리아노는 언급도 안 했죠.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자 하이픈 레알 마드리드님 너무나 감사하고 안첼로티가 어떤 식의 흐름을 좀 보여줄지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도 어쨌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보강을 할 거란 말이야. 이제는 누가 보강돼서 어떤 궁합을 보여줄지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함께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